안녕하세요. 유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라운 대학과 다트머스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드리는 학생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른 학생들과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학생들은 대부분 유스임팩트 활동을 메인 활동으로 활용하고 에세이에도 담아 원서 전체를 유스임팩트 활동 중심으로 설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학생은 유스임팩트 활동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서포트 활동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에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메인 활동만큼 서포트 활동도 중요하고 유스임팩트 활동을 서포트 활동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학생은 유스임팩트 프로젝트를 2개 참여했지만 메인 활동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세이에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유스임팩트 활동을 했을까요? 자신의 전공과 스토리를 서포트해주는 활동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모든 활동을 다 에세이에 쓰거나 메인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핵심 활동 3개를 구성하고 나머지 5개, 7개 활동은 스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10개 활동을 다 1, 2등급 활동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생의 원서는 실제로 학교 설명회에서 공개된 적도 있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활동 하나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개인 리서치 활동입니다. 요즘 말도 안 되는 교수 논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해당 학생은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서치 활동을 작성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문화 정치 교류,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외교 역사 및 문화적 유사점에 대한 장기적 관찰과 분석입니다. 핵심은 깊이와 지속성입니다. 논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NGO 포럼 기획 및 청소년 멘토링 활동입니다. 국제 NGO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분기별 온라인 포럼 운영, 청소년 대상 리더십 워크숍 기획, 멘토링 그룹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인권과 교육 격차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는 5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발표를 맡기도 했고 사회적 캠페인 기획팀의 팀장 역할도 맡았습니다. 단순 봉사가 아닌 기획자, 실행자, 리더로서의 실질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3번 활동은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솔직히 이 활동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두 개 활동 정도는 스토리가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 봐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활동은 유스임팩트 V팜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총 3년, 1년 반은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V팜 프로젝트가 도와주고 협력하는 농가, 기업, NGO 등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조율하는 직책으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제안서 작성, 일정 조율 등 실제 업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팀 내에서 분기별 성과 리포트 작성, 회의 주제, 후배 멘토링 담당까지 했습니다. 단순한 환경 관심보다 조직 내 실질, 리더십과 대외 협력 능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참고로 V팜 프로젝트에서만 지난 4년 동안 유펜 3명, 브라운 2명, 다트머스 2명을 배출했습니다. 같은 활동을 학생들이 겹쳐서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스임팩트 프로젝트는 같은 프로젝트에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더라도 각자 하는 활동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따라서 성과도 다르고 원서에 쓰는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 확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같은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활동이 겹쳐서 불이익이 있다면 세상에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5번 활동은 동아시아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입니다. 직접 기획, 촬영, 편집하여 총 30개의 영상 컨텐츠를 업로드했고 주제는 한중일 문화 비교, 현대 외교 이슈, 뉴스 분석 등입니다. 미디어 리터시, 국제관계 관심사, 창의적 컨텐츠 기획 역량을 동시에 드러낸 활동입니다. 6번 활동은 취미 활동으로 작성했습니다. 취미 활동은 한두 개 정도 써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예체능 활동을 취미 활동으로 작성합니다. 7번 활동은 누구나 다 아는 모의 유엔 활동입니다. 30명 규모의 학생들을 이끌며 매주 디베이트 워크숍, 포지션 페이퍼 훈련 세션, 시뮬레이션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회를 직접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클럽 자체를 시스템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한 조직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8번째 활동은 학생회 활동입니다. 학교 내 여러 동아리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학생회 부문에서 활동했습니다. 동아리 간 연합 행사 기획, 외부 스피커 초청, 홍보 컨텐츠 제작 등을 맡았고 학교 측과 예산 관련 미팅도 주도했습니다. 행정적 실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이벤트 기획 경험까지 종합적으로 녹아든 활동입니다. 9번 활동은 UN 연계 글로벌 청소년 캠페인 활동입니다.
국제 NGO와 협력해서 UN 관련 이슈를 청소년 시각에서 다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포스터 제작, 영상 컨텐츠 제작, 해외 청소년과의 협업, 그리고 UN 기념일에 맞춘 메시지 송출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제 이슈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행동력을 강조한 활동입니다. 10번 활동은 캠페인 활동입니다. 마지막 활동도 앞에 9번 활동과 연결되어 한국 문화유산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학생이 참여한 모든 이슈 활동이 국제관계와 협력에 대한 활동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외교와 관련된 활동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유스 임팩트 활동을 꼭 메인으로 써야 하지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 학생처럼 나의 스토리를 강화해주는 서포터 활동으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전공과 관심사에 맞는 메인 스토리를 설계하고 스토리에 맞는 활동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 또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학생만의 뚜렷한 스토리와 활동 계획이 없으시다면 나중에 원서에 도움이 안 되는 활동들을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유스 임팩트에서 최대한 빠르게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활동 계획을 세워서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 활동에 투자하는 비용을 최대한 아끼실 수 있습니다.